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시행되는 서울과 부산의 이세마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간 경마가 끝났습니다. 올해 야간 경마 시작은 아주 멋지게 출발을 했어요. 적중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좋은 출발을 했는데 중반 이후에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야간 경마 이렇게 고전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간 경마로 돌아왔고 정상적인 루틴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제 월요일 조교가 없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 조교도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흐름도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적중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31.9배를 주력으로 잡아드리면서 좋은 적중이 나왔어요. 근데 그 경주 외에 나머지 적중이 좀 잡배당이었고 매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안 좋았던 건 또 메인을 잡아드리지도 못했고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나은 적중이 나오리라 봅니다. 자, 서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이세마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한강 크라운이죠. 데뷔전 우승, 그리고 승급전 1200도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는데요. 자, 승급전 한번 살펴볼까요? 경주 뛰는 모습 보겠습니다. 3조의 한강 크라운 7번 게이트입니다.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5번 출발하면서 약간 외곽으로 기대다가 좀 선두로 치고 나오는 게 조금 늦었어요. 그 선행을 나섰고 뛰려는 투지가 너무 과하니까 지금 유성환 기수가 고삐를 바짝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좀 끌고 나가는 힘이 강해요. 라운 홀리데이와 김태희 기수입니다. 바깥쪽에는 6번 스프링워터와 이상규 기수고 5위권 도약해 있고 3번 PNS 골드와 조재로 기수, 안쪽에는 5번 챈슬러와 조상무함 기수까지 따라붙는 가운데 하위 그룹에는 4번 PG 블레이드와 9번 천정 기수입니다. 선두는 7번 한강 크라운이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먼저 바라보는 7번 한강 크라운.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했던 7번 한강 크라운이 데뷔전에 이어 이번 경주도 우승할 수 있을 것인지 7번 한강 크라운과 유승환 기수가 채찍을 되는데 반응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뒤에 따라오는 마필들하고 거리차를 늘려가면서 들어옵니다. 결승선을 한 50여 미터 남겨두고는 이제 추진 없이 붙들고 여유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순발력과 스피드가 막강한 한강 크라운이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일단 문제점은 과연 이 마필이 선행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려울 경우에 데뷔전 선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1200에서는 삐끗하고도 쉽게 나갔는데 자, 데뷔전은 이번 경주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에 같이 나오는 1번 마하고 3번 마 한번 보십시오. 1번 마가 마이센터, 3번 마가 한강 크라운입니다. 이 데뷔전이에요. 1번과 3번. 바뀌었습니다. 10번 매직 스트롱까지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자, 1번하고 3번이 초반에 머리를 맞대고 나란히 갑니다. 근데 이제 한 100m 정도 지나니까 점점 3번이 치고 나와요. 이 주폭하고 힘에서 앞서는 거죠. 초반 순발력은 두 마필이 대등했습니다만 아마 또 뛰어도 마이센터는 한강 크라운의 선행을 방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승선양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3번 한강 크라운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마이센터가 2위로 추격합니다. 그 뒤를 2번 용암세상과 7번 걸작원이 추격합니다. 경주막판 2번. 자, 마이센터는 따라가서 이제 안쪽에서 한강 크라운입니다. 추격하고 3번 한강 크라운 안쪽에서 1번 마이센터 바깥쪽에서 7번 걸작원과 2번 용암세상입니다. 선두는 3번 한강 크라운입니다. 유승환 기수 함께하는 3번 한강 크라운이 가장 앞서 있고 2번 용암세상이 경주막판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 3번 한강 크라운 그 뒤를 2번 용암세상과 1번 마이센터가 따랐습니다. 종만 날라오는 용암세상하고 유승환 기수와 3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00m인데 포화주로에서 선행을 하고 초반에 마이센터 때문에 힘을 조금 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마이센터보다 오히려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에서 더 좋은 마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강 크라운의 선행 출발지가 불리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 그리고 마필이 좀 지나치게 끌어요. 유성환 기수가 아주 고삐를 바짝 잡고 제어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너무 힘한 배가 쉽지 않은 거죠. 결국 유성환 기수가 한강 크라운에 기승을 안 해요. 이번 대회에 이연승을 같이 호흡을 맞췄던 유성환 기수는 아마도 뭐 라라케이라는 마필에 기승할 것 같고, 한강 크라운은 아마 뭐 3조 최용주 조교사가 신뢰하는 안토니오 기수나 또는 김용건 기수, 뭐 두 기수 중에 한 기수가 기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한강 크라운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다음은 자, 마이센터는 뭐 조금 전에 뛰는 모습 봤는데, 이 마이센터가 1200, 그 다음 경주 이제 1200을 뛰어요. 1200을 뛰면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뭐 입상권 유력한 마필은 아닙니다만 전개가 유리할 경우에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 게이트입니다. 마이센터. 자, 출발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외곽인데 추진 없어요. 그냥 붙들고만 있습니다. 10번 게이트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붙들고만 있습니다. 서서히 선두권 가담하면서 선두로 올라선 1번 원더풀 섀도우와 바깥쪽 10번 마이센터, 그리고 3위 한가운데 4번 지르콘, 그리고 그 뒤를 11번 에이펙스가 4위, 5위까지 쳐진 2번 그린 비바체입니다. 이렇게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그룹 3마리로 추려졌습니다. 이 3마신차 앞서는 선두그룹 외곽 3선을 돌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원더풀 섀도우 4번 지르콘까지 3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서 직선주로를 향합니다. 선두 1번 원더풀 섀도우와 바깥쪽 10번 마이센터, 그리고 4번 지르콘까지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쫓는 11번 에이펙스와 함께 직선주로에서 추진 채찍을 대니까 이제 반응 보이면서 앞으로 치고 나오는데요. 외곽에서 에이펙스가 이제 올라오면서 역전극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과는 격차를 계속 늘려나가요. 마이센터도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입상권 유력 마필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센터가 훈련 시에 외산마하고 병합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훈련 시의 모습 잠깐 볼까요? 이제 외산 시내와 병합을 하는데 안쪽에 외산 시내가 채찍을 대고 쭉 치고 나가죠. 마이센터는 외곽에서 곱비질만 하고 있습니다.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강단이 좋고 근성이 대단한 마필이에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마필은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옥천 스나이퍼. 데뷔전 아주 멋지게 우승을 거뒀는데 승급전은 3위를 차지했어요. 옥천 스나이퍼. 데뷔전 경주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8번 게이트.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자, 8번 게이트입니다. 발주기 내에서 지금 기립을 했어요.
그리고 출발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쪽에 1번 모쿠슈라 치고 나옵니다. 그 바깥 중하위권 정도. 4번 라운 스프린터, 그리고 7번 거센 반격 따라붙고 5번 부리도 킹스타워, 모래에 레이디 코디도 좀 민감한 면이 있어요. 1번 모쿠슈라입니다. 임다빈 기수 함께하는 1번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써 있는 가운데 조인권 기수 못 맞추는 7번 거센 반격이 1번 전개가 잘 안 되죠.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10번 레이디 코디가 3, 4위권 그 뒤를 4번 라운 스프린터와 3번 지구라트 2번 영원자. 자, 3코너부터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몰고 나와서 바깥쪽에서 외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7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되고 있고 그 뒤로 5번 부리도 킹스타와 안쪽에서는 4번 라운 스프린터가 거리차를 좁히는 가운데 10번 레이디 코디와 3번 지구라트도 만만치 않은 걸음. 자, 외곽에서 무거워지는 사이 4번 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는데 탄력이 아주 대단하죠. 스프린터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3번 지구라트와 8번 옥천 스나이퍼 그리고 9번 올해다 함께도 거리차를 좁힙니다. 바깥쪽 8번입니다. 옥천 스나이퍼 가장 앞서고 그들이 3번 지구라트가 따랐습니다. 완전히 깡바닥에서 추입을 해서 우승까지 거둡니다. 이 옥천 스나이퍼의 지금 3화롱 타임이 36초 2가 나왔어요. 라스트 화롱은 12초 프레시입니다. 일단 올해 본 이세마 가운데 추입력만 넣고 봤을 때는 가장 위력적이다. 위력적인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자, 1200 5등급 승급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천 스나이퍼 2번 게이트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출발이 많이 좋아졌죠. 출발했습니다. 지금 머리를 제일 먼저 내밀었어요. 뒤처지고 1번 베스트 클로드과 2번 데뷔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 보였는데, 데뷔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발하기 전에서 게이트 내에서 요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마필이 좀 출발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출발 머리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출발하고 나서 또 모래 맞으니까 저렇게 고개 치켜들고 주행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데뷔전보다는 확연하게 나아진 모습이에요. 출발 잘 받고도 지금 살짝 밀리긴 했는데 외곽 돌아 나옵니다. 안쪽 3번 가나 파워를 넘어서는 듯 11번 청계기상과 바깥쪽에 1번 베스트 클론과 6번 베스트 팔콘이 치고 나옵니다. 그러나 11번 청계기상 근소한 선두 1번 베스트 클론이 치고 나옵니다. 자, 추입력을 이제 외곽에서 발휘하는데 저는 저 정도면 날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추입력이 약간 무뎌진 모습. 데뷔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근데 뭐 아무래도 경주거리 늘어나면서 경주마마다 이제 힘을 쓰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폐활량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조금 적응이 덜 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거든요. 옥천 스나이프가 달라진 게 승급전을 준비할 때보다 훈련량이나 훈련 강도가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옥천 스나이퍼 안쪽에 상위군 한강 질주예요. 4등급 외곽에서 뭐 여유있게 넘어서죠. 발을 뻗어주는 모습, 힘이 실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상위군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훈련량을 늘려주면서 준비를 탄탄히 했고 옥천 스나이퍼가 승급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다음 이클립스 베리입니다. 이클립스 베리. 이 이클립스 베리도 아마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 데뷔전 고삐를 잡았었죠. 외곽입니다. 11번 게이트. 우승을 했던 3번 한강 크라운은 제일 처음 소개했던 마필이고요. 3번하고 11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발대로 들어섰고 이어서 8번 장군가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매직 스트롱입니다. 빅투아르 기수에서 정정희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10번 매직 스트롱까지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자, 가장 외곽에 있는 11번 발주기 내에서 요동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발주에 좀 집중을 잘 못하는 모습 정리됐어요. 자, 초반에 게이트 이탈은 나쁘지 않았는데 외곽으로 살짝 사행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이 아주 양호해요. 11번. 자, 그리고 외곽을 돌죠. 3번은 선행을 장악했고 이클립스 베리는 한 중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자, 당했어요. 9번 마가 외곽으로 사행을 하면서 11번까지 같이 끌고 가버렸어요. 지금도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면서 이클립스 베리는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직선주로 추진해 한강 크라운입니다. 유승환 기수 함께하는 3번 한강 크라운 안쪽에서 1번 마이센터 바깥쪽에서 7번 걸작원과 2번 용암세상입니다. 선두는 3번 한강 크라운입니다. 자, 발을 좀 늦게 바꿨어요. 좀 전에. 가장 앞서 있고 2번 용암세상이 경주방판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 3번 한강 크라운 그 뒤를 2번 용암세상과 1번 마이센터가 따랐습니다. 자, 지금 모습을 이제 3번 한강 크라운하고 격차는 많이 났지만은 외곽이었고 또 중반에 당했고 레이스를 제대로 풀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5번 이클립스 베리 두 번째 경주입니다. 5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발주기 내에서 요동도 없고요. 좀 더 깔끔하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크게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마필이 끌고 나오면서 선두에 나왔습니다. 가볍게 이제 곱비질만 했어요. 크게 앞서는 5번 이클립스 베리와 그 뒤를 2번 태평 파이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6번 걸작원이 외곽으로 돌면서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4위는 1번 퍼펙트 티아라, 그 뒤 중위권에서는 9번 원더풀 파브와 3번 머니터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5번 이클립스 베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태평 파이터 거리차 안쪽에서 좁힐 수 있을지 5번 이클립스 베리와 2번 태평 파이터 두 번 여유있게 선두에 나섰고 발 바꾸는 것도 데뷔전보다 한결 좋아졌고 직선주로 추진해 그럼이 점점 더 나와줍니다. 50m 남겨두고는 이제 추진 안 했고요. 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클립스 베리가 우승을 했는데 구간 타임을 분석해 보니까 스타트 1 활용이 13초 3, 3코너까지 3코너까지 13초 3이고 4코너까지 30초 프렛을 찍었어요. 이 4코너 타임이 30초 프렛이면은 엄청나게 하이페이스입니다. 빠른 타임이에요. 이 타임은 한강 크라운이 선행을 했을 때 우승을 했을 때 포화주로에서 나갔던 구간 타임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직선주로 3마롱 타임은 오히려 더 좋아요. 이클립스 베리가. 자, 그렇게 따지면 이클립스 베리가 한강 크라운과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뛰어도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개를 감안할 때 전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이클립스 베리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한강 크라운은 기수하고 부조가 좀 안 좋아요. 너무 끌고 나대고. 그래서 이번 경주 문수행의 이클립스 베리가 좀 기대치가 올라간 게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달빛 조각사라는 마필 한번 보겠습니다. 달빛 조각사는 데뷔전 우승을 여유있게 거뒀는데 구간 타임에서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한강 크라운보다 더 빨라요. 5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출발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데 밀어주니까 쭉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달빛 조각사의 구간 타임이 빠른 이후에는 저 외곽에 있는 신의 여제 저 마필이 좀 페이스를 끌어올린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 뒤를 6번 금악진주부터 9번 행복한 승자, 그 뒤 4번 매직 사운드 5위,
바깥쪽 3번 미스 파이널까지 6마리가 이제 4코너를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만 2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채 다시 선두로 올라서는 말 5번 달빛 조각사입니다. 2위로 쳐진 8번 신의 여제, 그 뒤에 안쪽에서 3, 4위 거리차 좁히기 시작합니다. 9번 행복한 승자와 6번 금악진주까지 3마리가 2, 3, 4위 거리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5번 달빛 조각사는 이미 멀찌감치 상당히 하이페이스로 레이스를 끌고도 직선주로 탄력이 또 나옵니다. 5번 달빛 조각사 결승 선두 눈앞에 두고 선두 5번 달빛 조각사가 선두입니다. 9번 행복한 승자, 그 뒤를 6번 금악진주까지 5번, 9번, 6번 달빛 조각사라는 마필은 저 정도 구간 타임에 저 정도 3마롱 타임에 37초대가 나왔거든요. 4코너까지 29초 7이 나왔어요. 29초 7까지 끊고 3마롱 타임이 37초대다. 상당한 능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빛 조각사는 1200을 좋은 타임으로 끊을 수 있는 능력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라라K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라라K. 한강크라운에 기승했던 유성환 기수가 한강크라운이 아닌 이 라라K를 이번 대회에 타고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출발대 진입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서울 1경주 시작했습니다. 2번 라운드 출발 뭐 나쁘지 않았고요. 나섭니다. 바깥쪽 3번 모닝골드와 7번 밀고 나가면서 선두권에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안쪽 2위까지 진출합니다. 선두로 올라선 7번 미라클 한강입니다. 안쪽 2위는 1번 라라K, 3, 4위로 뒤쳐지는 3번 모닝골드와 2번 라운더 클레버. 목놀림도 좋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 뒤를 쫓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7번 미라클 한강이 이마신차 앞선 채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강 크라운 탈 때보다 유성환 기수가 기승하는 게 좀 고생을 덜하죠. 골드까지 3마리가 직선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7번 미라클 한강 자, 제갈 다시 물려주고 지키고 있습니다. 1번 라라K가 거리차를 발을 바꿨습니다. 좀 전에 발 바꾸면서 이제 탄력 나와주기 시작하고요. 자, 발 바꾸자마자 탄력을 쭉쭉 뽑아주면서 결승선 앞두고 걸음이 살아납니다. 1번 라라K였습니다. 7번 미라클 한강 그리고 바깥쪽 3번 모닝골드까지 1번 뭐 전체적인 타임이 1분 01초 프레시 나왔는데 역시 이 마필도 4코너까지는 뭐 그렇게 하이페이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3화롱 타임이 36초대를 끊었습니다. 라스트 화롱이 12초 1. 아까 봤던 옥천 스나이프의 추임력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옥천 스나이프보다 전개는 조금 더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습성의 마필이거든요. 자, 라라K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1200까지 일단 뛰어봤다 라고 예상되는, 뛰어봤다라고 말씀드렸던 옥천 스나이퍼, 그리고 준비 상황이 일단 좋아졌죠. 옥천 스나이퍼가 승급전보다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결 훈련량과 훈련강도 올라갔어요. 옥천 스나이퍼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문세영의 이클립스 베리,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라라K, 달빛 조각사, 일단은 이 네마필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 크라운은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어야 돼요. 일단 이클립스 베이나 달빛 조각사 이런 마필들보다 안쪽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단서, 그 단서를 달고 선행을 편안하게 했을 때 그나마 가능성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두 정도 더 본다면 마이센터가 있겠죠. 마이센터도 가능성 있는 마필입니다. 두 마필을 출전시킨 33조는 사실상 뭐 다른 마필들이 더 좋은 마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라잉스타하고 이제 또 한두 더 출격 시켰는데 두 마필은 입상권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올해 다성왕을 질주하고 있는 33조인데 이번 대회하고는 좀 인연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뭐 확정적인 그런 예상은 아니고요. 마무리 훈련을 제가 지켜보고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압축되는 마번을 주말 예상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서울 이세마 루키 스테이크스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세마 럭키 스테이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서울보다는 조금 더 혼전도가 있어요. 자, 그레이트 위너 이전 2승을 기록 중인데 직전 1200우승 당시 모습이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500km가 넘는 체형에서 자 1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준우승을 차지한 4번 백두의 꿈이라는 마필도 같이 동반 출전하는데 요 마필도 관심마예요. 1번과 4번 두 마필 같이 보겠습니다. 1번, 4번입니다. 1번이 그레이트 원더, 그레이트 위너. 4번은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밀고 선행을 나섭니다. 4번이. 그레이트 위너도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밀고 나오면서 선두권을 바로 패스하죠. 자, 두 마필이 붙었습니다. 그레이트 위너가 한 300m 남겨두고 이제 넘어서죠. 종반 힘에서는 확연하게 우위를 보입니다. 한 2마신 정도 지금 격차가 났어요. 근데 이 이마신의 격차가 초반에 백두의 꿈이 늦발했습니다. 원래 늦발하는 마필이 아니에요. 백두의 꿈 데뷔전 모습 한번 볼까요? 자, 10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1경주. 자, 발주 깔끔하죠. 터케인 출발 좋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9번 앨리스 마린과 10번 게이트에서도 5번, 9번, 10번 세 마리가 선두를 상당히 깔끔하게 무난하게 선두권을 장악합니다.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기마인 10번 백두의 꿈 모준호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 나옵니다. 그 뒤를 5번 닥터 케인과 9번 앨리스 마린 그리고 4번 스카이그리까지 5번, 9번, 4번이 2, 3위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인기마인 10번 백두의 꿈 유지합니다. 안쪽을 노리는 4번 스카이그리, 바깥쪽에서는 5번 닥터 케인과 9번 앨리스 마린이 추격전을 펼치고 그 뒤로 1번 코인으로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10번 백두의 꿈입니다. 모준호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백두의 꿈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닥터 케인, 안쪽에서는 4번 스카이그리입니다. 점점 10번, 5번, 4번 격차를 벌려갑니다. 선두는 10번 백두의 꿈 여유 있습니다. 10번 백두의 꿈에 바깥쪽에서 5번 닥터 케인, 최영경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닥터 케인 단독 2위입니다. 선두는 모준호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백두의 꿈, 5번 닥터 케인이 단독 2위로 따릅니다. 10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7번 화이트 패턴이 3위로 종반 여력이 있었고요. 자, 이 백두의 꿈을 모준호 기수가 타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실바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데, 다실바 기수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제대로 승부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레이트 위너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만 백두의 꿈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레이트 위너와 백두의 꿈 훈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레이트 위너. 소속조 1등급마 그레이트 보스하고 3등급마 신진강호하고 삼두가 이제 병합을 했는데 신진강호가 먼저 쳐져버려요. 그 중앙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 보십시오. 외곽에서 1등급 마필이 몰아주고 따라갑니다. 물론 그레이트 보스의 기생한 조교자가 좀 더 무거워요. 그런 점 감안하고 외곽 크게 몰고 따라가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백두의 꿈이 보여주는 이제 그레이트 위너가 보여주는 그런 탄력감은 상당히 위력적이다. 자, 백두의 꿈입니다. 백두의 꿈은 이 조교 말고요. 자, 역시 소속조 1등급 마필 브레이브 킹덤, 4등급 마필 금하구 포인트, 요런 마필들하고 이제 훈련했는데 요 상위군 두 마리가 앞에 있는데 뒤에서 이제 추격합니다. 자, 외곽으로 따라붙는 모습이에요. 모래를 맞춰가면서 외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추격하는 그런 훈련 패턴을 소화를 했는데, 자, 당일 다실바 기수가 선행을 하지 않고 따라갈 작전을 지금 구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두의 꿈이 선행 안 나갈 수도 있다. 훈련 내용을 놓고 지금 유추해봤을 때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두의 꿈이 이번에는 따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 두 마필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들이고요. 자, 다음은 닥터 킹덤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3번의 경주 경험이 있어요. 경주 경험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 이 마필이 직전 우승했을 때 1300 우승 당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 경험도 비교적 많고 1300까지 뛰어봤습니다. 9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닥터 킹덤 부산경남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수 출발 양호했습니다. 닥터 킹덤이 선두권에 자, 나섰습니다. 밀어주니까 쭉 치고 나오고요. 로열캣과 11번 금손 플래스 안쪽으로는 5번 용건과 7번 영광의 터치가 치고 나면서 5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했습니다. 안쪽에 5번 용건이 바깥쪽 나서 있는 9번 닥터 킹덤을 유압하면서 5번, 9번 두 마리가 어깨 싸움. 선행 나선 마필 외곽을 프레스하면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9번 닥터 킹덤이 팽팽하게 선두권 접전을 벌이고 있고 바로 뒤쪽에 3마리가 역시 박빙입니다. 7번 영광의 터치와 10번 월드 로열캣, 바깥쪽으로 11번 금손 플래스, 이렇게 5마리가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었고 선두그룹 가장 뒤쪽에는 3번 어나더 원이 6위로 뒤쫓습니다. 중하위권에는 2번 히어로 제이와 8번 일출골드, 가장 뒤쪽으로 1번 청마의 질주와 6번 벨로시 랩터, 4번 록스가 뒤쫓으면서 자, 직선주로 해서 이제 채찍대고 닥터 킹덤이 안쪽에 5번 외곽에서 용건의 치고 나옵니다.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넓은 축폭을 보이면서 손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회생바 9번 닥터 킹덤이 선두 1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발을 약간 높게 쓰는 단점은 있는데 워낙 파워풀하니까 단거리까지는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단독 선두 9번 닥터 킹덤 출세 기수, 안쪽 5번 용건과 다슬바 기수입니다. 9번 5번 힘이 좋아요. 스피드와 힘을 겸비한 마필입니다. 닥터 킹덤. 1300을 뛰는데 이렇게 여유를 보이는 이세마라면은 상당한 기량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1조에서 이 닥터 킹덤과 함께 동반 출격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데뷔전 1400을 우승했던 인상적인 마필이죠. 바쿠스. 자, 바쿠스의 1400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8번 게이트입니다. 렌천원파크 부산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400m 승부 국내산 6등급 말들이 출전해 풍미에 있습니다. 쪽에서 1번 정문 레전드 출발 좋습니다. 한가운데서는 6번 마스터 요다입니다. 1번, 6번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치고 그 뒤를 2번 출발이 매끄럽지 않은 마필이에요. 주행 심사를 비롯해서 계속 그랬습니다.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9번
윈스팅도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밀고 지금 한 중위권까지 올라섰고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서는 10번 플라잉 아론도 안쪽의 말들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국선주로 돌고 있습니다. 국선주로 안쪽을 선점하고 코너 돌면서 채찍대고 외곽으로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1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0번 플라잉 아론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번, 6번, 10번 세 마리의 3파전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2번 모로와 9번 윈스팅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코너 돌아 나오면서 바코스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안쪽에 1번 정문 레전드, 바깥쪽에 6번 마스터 요더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번 정문 레전드, 6번 마스터 요더, 이때 외곽에서는 10번 플라잉 아론입니다. 1번, 6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6번 마스터 요더입니다. 정동철 기수 함께하는 6번 마스터 요더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8번 바코스 인기많은 8번 바코스가 힘 있는 탄력 보이면서 바깥쪽에서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최시대 기수 함께하는 8번 바코스입니다. 6번 마스터 요다와 2번 모루가 2위권 접전. 선두 8번 바코스, 그 뒤로 2번 모루가 따랐습니다. 파워풀한 주행 1펌입니다. 6번 마스터 요다까지 이세마가 1400을 바닥에서 이렇게 취입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바쿠스 520kg대의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1품입니다. 자, 이 바쿠스 그리고 닥터 킹덤 일조의 양동작전도 감안해야 되겠죠. 닥터 킹덤으로 아마 선두권을 좀 괴롭혀주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바쿠스를 가지고 역전극을 노리지 않을까. 최시대 기수의 초이스는 두 마필 다 이제 최시대 기수가 타다가 선택은 바쿠스예요. 최시대 기수가 원래 그레이트 위너까지도 최시대 기수가 타던 말입니다. 그레이트 위너까지. 근데 이제 최시대 기수가 최종적으로 기승하는 마필은 바쿠스죠. 바쿠스. 바쿠스의 추임력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뭐 저는 선두권이 조금 삐끗하면 무리한 경합으로 삐끗하면 안 될 것도 없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관심이 가는 마필이 한도 있어요. 부경 마더로드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우승을 거두고 악벽 때문에 재검받고 나오는데 요 마필 주행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마더로드는 마필하고 한두 더 관심이 가는 마필이 있는데요. 자, 데뷔전 우승 거둘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10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마더로드 10번 게이트.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1경주 출발 좋죠. 6등급 말들의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인기만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쭉 치고 나옵니다.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마더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크리솔 히어로가 바짝 따라붙고 가장 안쪽에서는 자, 그런데 말이 자리에 있습니다. 코너링 하면서 4번, 2번, 기대요. 선두그룹 형성해 있고 그 외곽으로 원더풀 K랭과 3번 안쪽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외곽으로 삐집니다. 지금 저 그리 손해본 게 얼마입니까? 다른 말보다 한 50m는 더 뛰었어요. 근데 직선주로 해서 폭발력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발도 바꿔주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마필하고는 주폭도 틀리고요. 스피드와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는 것 때문에 재금을 받아요, 이 마필은. 자, 재금 당시 모습이에요. 5번 게이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심사인 주행심사 4경주 출발 좋죠, 이번에도. 8번 로드투 퀸의 출발이 늦은 가운데 외곽에 11번 연습주행마 벌마이스타가 빠릅니다. 안쪽에 5번 벌마이스타는 뭐 1등급 마필, 순발력이 뛰어난 1등급 마필입니다. 6번 여수 토네이도 그 마필하고 발주가 거의 비슷했어요. 바깥쪽 두 마더로더. 10번 넥스터캣과 11번 벌마이스타는 연습주행마입니다. 또 기대요. 9번까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5번 마더로드입니다. 한 번의 경주 경험이 있는 국산 2살 또 기대입니다.
직전 데뷔전 7월 21일 경주에서 주행 외곽으로 살짝 기대요. 우승했지만 재검을 받습니다. 11번 벌마에스타가 4코너 가장 먼저 진입합니다. 6번 여수 토네이도가 안쪽에서 2위입니다. 올드 패션두와 블랙 토네이도의 자마 14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5살짜리 거셈합니다. 지난 3월 경주 이후 4개월의 휴양 공백이 있습니다. 이번 얼라이브 캡틴입니다. 20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5살짜리 직선주로 붙들고만 있고요. 선두는 11번 벌마에스타가 크게 경주를 빠르게 이끕니다. 바깥쪽에서 5번 마더로드까지 11번, 2번, 5번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당시 모습도 그 기대는 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개가 나와야 되느냐, 안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외곽에서 빠른 마필이 좀 눌러주는 전개를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마더로드가 외곽 게이트에 배정받았다? 저는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쪽 게이트다. 근데 외곽에 빠른 마필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외곽에 있는 마필을 넘어서지 말고 따라가면서 기대는 모습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전개를 해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훈련시 모습이 살짝 좀 불안해요. 하이군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여유가 없더라고요. 악벽을 고치기 위해서 좀 사료량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뭐 잡아나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요 마필은 경주 당일까지 체중 변동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군 마필들하고 이제 강하게 한번 병합을 할 거예요. 중앙에 있죠. 하이군 마필들하고 중앙에서 지금 채찍을 대는데 쭉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뻑조교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조교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교 때 당시의 모습. 자, 그리고 또 한두의 부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 부경 라이언입니다. 데뷔전 3위를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자, 10번 게이트입니다. 이날 이 마필 놓고 승부를 했더랬는데 망했죠. 출발이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뒤로 쭉 밀렸어요. 자, 출발은 무난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밀립니다. 뒤로. 자, 중위권 외곽에서 몰고 나옵니다. 후미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밀고 나와요. 외곽을 크게 돌면서 힘을 씁니다. 체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외곽 4선, 5선 정도 지금 돌고 있어요. 계속해서 크게 돕니다. 자, 이제 외곽에서 추격합니다. 발을 바꿨고요. 좀 힘겨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직선주로 해서 중반에 발을 자꾸 바꾼다는 거는 마필이 좀 힘겹다라는 얘기죠. 힘겨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외곽을 크게 돌면서 체력전을 펼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안쪽에 있는 지금 입상했던 마필들이 에이스 파이팅 강서불패가 둘 다 3세만데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에요. 기대주들이거든요. 그 마필들을 지금 추격하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부경 라이언.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도 남았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자, 부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레이트 위너가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입니다. 그레이트 위너. 여기에 강력한 상대로 이번에는 따라갈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백두의 꿈. 모준호에서 다시를 바로 바꾸고 마방에서 지금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레이트 위너, 백두의 꿈. 자, 그리고 1조의 바쿠스. 닥터 킹덤. 두 마필. 그리고 제가 요주의 마필로 말씀드렸던 마드로더, 부경 라이언. 이 마드로더와 부경 라이언은 상당히 재밌는 복병감입니다. 그레이트 위너의 우세는 조금 충마 확률이 높아요. 서울 마필들보다. 도전 세력 요 정도 선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주말에 선택과 집중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펼쳐지는 대략적인 이세마, 서울과 부산의 이세마 스테이크스 경주는 요런 마필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에 선택과 집중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